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요, 미국의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얼마 전에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가 상당히 큰 돌을 던졌어요. 네, 임상 허가가 이제 됐는데, 쉽게 말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치료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쉬라고 하는 이제 이 간염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방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염증이죠. 그런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임상 허가를 받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제이다.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까지 원인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이런 병이고 염증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 쪽에서도 상당히 좀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대략 15조 정도, 15조에서 20조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을 정도로 사실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죠. 거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빅파마들도 이쪽에서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머크라던가 아니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던가 노보노리스크 이런 기업들이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왔던 것이고, 뭐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던가 혹은 최근에 이제 위고비라고 이제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실질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노보노리스크 같은 경우도 최종적인 임상에서 실패의 고비를 마셨던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시장 규모만 15조에서 20조 정도, 그리고 이 메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7조, 7조 원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 혹은 시장의 규모 아니면 잠재력,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단계부터 대략 한 4단계까지로 나누겠습니다. 1단계는 단순한 지방이 끼는 단계,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끼는 단계를 1단계라고 하고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로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 빼면 돼요. 네. 살 빼면 된다. 이 정도의 가벼운 그런 경증 정도이고, 이제 2단계가 이제 지방이 살짝 끼고 있는 간인데 플러스로 염증이 조금씩 생기는 단계를 2단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살 빼면 됩니다. 네,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아니면 일상관리라던가 운동을 통해서 살 빼면 되는 정도가 2단계까지예요. 여기까지는 나시라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3단계부터입니다. 3단계부터가 이제 염증이 지속되면서 플러스 간 섬유화가 지속되고, 간 섬유화가 되면서 플러스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3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이제 3단계 쪽에서 이제 많이 이런 뭐랄까요, 병명이 좀 그러니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면 이 간이라는 것 자체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간암이 있어도 딱히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3단계 이상부터 이 간 지방간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치료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3단계가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3단계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3단계에서도 또다시 이제 3-1, 3-2, 뭐 3-3, 3-4 이렇게 나눠지는데, 3-1단계까지는 그래도 체중 관리를 좀 빡세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는 것이고, 3-2부터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3-2부터는 섬유증이 발견이 되고요. 그 섬유증이 더 활발해지는 쪽이 3-3단계, 3-4단계는 이제 간 경변이라고 합니다. 간 경변. 그리고 4단계가 이제 4단계가 간 경변을 동반하는 이제 염증 혹은 섬유화 이런 것들이 이제 4단계라고 불리게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식이 아니면은 치료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 받아야지만 치료가 가능한 그런 단계라는 것이고, 흔히 말해서 간 경변에서 이제 간암까지 이제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서는 치료제가 없으면은 이제 평생 이제 어, 병을 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사실 4단계까지 가더라도 경변까지 가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봤자 좀 증상이 뭐 피로 아니면 뭐 입맛 저하라던가 뭐 체중 감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흔히 뭐 말하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방간이라는 것 자체가 나아가서는 이런 고혈압 혹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합병증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빅파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장악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그런 시장으로 남겨져 왔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파마슈티컬스로 인해서 첫 번째 치료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2단계 혹은 3단계, 4단계부터는 치료제가 없으면, 간 이식이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규모 보더라도 최소 15조 원 이상, 20조 원 가까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일단 203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매년 이 시장이 무려 47%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급증을 하느냐, 이 병이 정말로 매년같이 47%가 증가를 하느냐, 급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발견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병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발견을 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2030년 됐을 때에는 주요 국가, 전 세계도 아니에요. 주요 국가에서 대략 1억 명 정도가 지방간을 앓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략 한 50% 정도가 중국이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80%가량을 미국과 중국이 차지할 것이다. 참고로 여기 통계치에서는 뭐 인도, 뭐 아프리카, 남미 이런 국들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의학 기술이 아직 그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중국, 일본, 뭐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이 정도까지만 포함하더라도 대략 1억 명 정도가 이 나시에 걸릴 것이다. 나시로서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 뭐 엄청난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그럼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정도의 시장 규모에서 메디리걸 파마슈티컬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메디리걸 파마슈티컬스가 가져갈 수 있는 실적, 영업 실적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보수적이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1억 명 중에서 이 3단계와 4단계에 속하는 환자들, 추가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혹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그런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만 대략 한 30만 명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명 중에서 30만 명 정도만 이런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지방간의 3단계, 4단계, 거기서 추가적으로 3단계 정도, 3단계 3 정도가 이제 나시의 이런 MDGL, 그러니까 메디컬 파마스티컬스의 가장 주 타겟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3단계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적 혹은 상황적 여유가 있는 그런 환자들만 추리면은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이 약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미 약가까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가가 대략 47,000불, 그러니까 대략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가 약가인 것이고, 이게 1년 매년마다 들어간 약가입니다. 30만 명에 47,000불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대략 한 14억 불, 그리고 대략 원화로 치면은 20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쳤을 때에도 이 메디리컬 파마스티컬스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크기, 매출의 크기가 한 20조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통 이제 처음으로 치료제 시장에 들어갈 때에는 마케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보통은 30% 정도 드는데, 정말로 보수적으로 대략 한
50% 정도만 잡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약간 10조 원 정도, 10조에서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하고 이 정도의 환자 수에서 10조 원 정도에서 침투율이 대략 한 30% 정도만 잡는다면은 이거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보수적이고 또 보수적이고 또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30% 잡는다면은 결국 매출액 정도는 3조 정도. 3조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을 또한 가장 보수적으로, 전 세계 독점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50%로 잡는다면은 약간 1.5조 원 정도의 실적,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제약사의 시총이 약간 7조 원 정도이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잡는다면은 일단 100만 명 정도 잡고, 뭐 침투율도 대략 한 50% 잡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비도 평균적으로 30% 잡고 이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요, 좀 겉으로 보기에는 과장된 것들을 허황되게 좀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보수적이고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메디리거 파마스티컬스의 이런 나시,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그런 기대감 혹은 그쪽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뭐 의사들도 이쪽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보통 이제 통계 자료를 봤을 때에도 이 치료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최소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이 치료제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사실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워낙에 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보수로 봤을 때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 정도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메드리걸 파마슈티컬스의 대저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들은 이 기업을 통해서 충분한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투자자예요. 전부 다 투자자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뱅가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투자자이기 때문에 헤지 펀드라던가 혹은 투자 운용사라던가 이런 펀드라던가 이런 쪽의 투자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인수합병 이걸 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매출액을 최대한 키워서 이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성장,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 길게 끌고 감으로써 나와 내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장.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주가의 상승입니다. 주가의 상승과 인수합병을 염두로 한 그런 대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1등부터 5등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에도 결국 이 메디컬 파마슈티컬스의 그런 목표가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대략 한 350달러 정도, 그리고 이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약이 성공했을 때,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럼 간혹가다 말씀드리지만 보통 목표가가 좀 낮아요. 일부러 좀 낮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라던가 컨센서스를 낮게 측정해야지만 실적이 발표됐을 때 혹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터치를 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과는 반대죠. 한국은 책임지는 게 싫고, 그리고 워낙에 악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요. 왜냐하면 목표가를 낮게 잡는다거나 실적을 낮게 잡을 경우, 컨센서스를 낮게 잡을 경우에는 항의 문의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고착화되고 있는 것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제 현 주가 대비해서 목표가를 그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350달러 정도의 목표가도 제가 봤을 때는 약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다 보면 최소한적으로 수조 원 정도의 영업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목표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미 독점 치료제로서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는 이제 아무리 다른 약품들,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약품들이 초스피드로 임상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2년은 독점적인 지위를 발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기업들, 뭐 길리아드 사이언스라던가 혹은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임상의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결국 인수합병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약품, 특히 바이오 제약 쪽에서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실제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램라자 같은 경우도 타그리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타그리스가 그대로 갈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도 이미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레퍼런스가 쌓이는 것이고 부작용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장을 장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 치료제가 1등 치료제보다 효과가 월등하지 않으면 오히려 잡아먹히는 그런 그림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쪽이 이 바이오 제약 업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퍼스트 무버로서 가장 먼저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실패해온 치료제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2년 정말 빠르게 최소한 3년, 4년 뒤에 다른 약품들이 허가를 받는다 치더라도 이미 퍼스트 무버로서 독점적인 약품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지위가 상당히 오래될 수 있다는 점, 매년 수조 원 정도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인수합병이 되든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을 받든 이 정도의 시가총액 대략 7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제가 봤을 때에는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메디리걸 파마스티컬스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이 미국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 메디컬 파마스티컬스가 추후에 수조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임상에 통과가 되었고 전 세계 독점 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지방간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이고 여기서 인도라던가 동남아시아, 남미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발견만 하게 된다면 이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매년 47%씩 성장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방간 쪽에 체중 감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도 임상에 진입했지만 실패를 했지만 그런 메드리걸 파마스티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품을 만약에 비만 치료제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의 확장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사실 지금의 일라일릴리 혹은 노보노디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가 상승, 가치 상승을 고스란히 보여주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드리걸 파마스티컬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에 대한 치료제가 전 세계 최초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